은퇴라는 건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함께해온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드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우정이라 믿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곁을 떠났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배신감과 깊은 외로움을 동시에 겪게 되죠.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과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지. 이번 이야기를 통해 은퇴 전후로 마주하게 되는 인간관계의 민낯과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라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우리 인생에서 한 챕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흘러가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아마 30년 넘게 다져온 우정이라면 늘 내 편일 거야 라고 믿었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그 오랜 세월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죠. 오늘은 제가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들은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전후로 왜 친구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들을 겪게 되는지를 얘기해 보려 해요. 1. 회사 명함의 무게가 사라졌을 때. 제 지인이었던 어씨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어씨는 50대 후반에 오래 다니던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상당히 높은 직급이었고 오랜 시간 리더 역할을 해왔죠. 자연스럽게 인맥도 많고 그 중에는 3040년 전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가슴 찢어지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어씨가 근무할 때는 인맥을 통해 여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술자리도 자주 하면서 늘 시끌벅적하게 지냈죠. 그런데 정작 은퇴를 하고 나니 예전처럼 모임 일정이 잡히질 않는 겁니다. 내가 은퇴해서 소득도 없고 업무상 대단한 도움을 줄 수 없게 돼서 그런가? 라는 의심이 들었대요. 처음에는 그저 시기적으로 바빠서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오질 않고 본인이 먼저 연락해도 만나자는 답을 들을 수 없었죠. 정말로 회사 명함이 관계를 이어주는 줄이었나 싶은 자괴감이 들었다고 해요. 어씨의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정말 사람 자체로 사랑받기보다는 내 지위와 명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거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하더군요. 사실 어씨는 경제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었지만 그 정신적 충격으로 꽤 오랜 시간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결국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타이틀이 사라졌을 때 누가 곁에 남아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비록 쓰라린 경험일지라도 결국 진짜 친구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줬습니다. 2. 새로운 생활 패턴이 만들어낸 거리감. 두 번째 사례는 B씨 부부의 이야기예요. B씨는 일찍이 사업을 접고 일종의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이 부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해서 주말마다 캠핑을 가거나 차박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런데 주변 친구들과는 정반대 패턴을 살았죠. 친구들은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거나 주말이면 가족 행사에 매여서 바쁘기도 하고 결국 만남 자체가 점점 뜸해지더랍니다. 예전에는 공통된 주제가 있었죠. 요즘 회사는 어때? 새로운 프로젝트가 어렵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제 B씨는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 그런 대화에 끼어들기가 애매하고 반대로 친구들은 B씨 부부가 다니는 여행이나 캠핑 이야기를 들으면 은근히 부럽다고 느끼면서도 대놓고 동참할 수는 없으니까 슬슬 뒷말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쟤들은 일도 안 하면서 저렇게 펑펑 쓰고 다녀? 같은 말이 들려오니 만날 때마다 공교롭게 어색함이 생겼죠. 결국 B씨 부부는 본인들이 즐거운 생활을 하되 예전처럼 친구들과 자주 교류하기가 어려워졌고 자연스럽게 친목 모임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간 소외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모임에 가보면 이미 화제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모임에 나가지 않는 동안 서로 돈독해진 다른 친구들끼리만 소통하는 분위기에 적잖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생활 패턴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삶의 리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과 사람이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꽤나 씁쓸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관계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바뀌어 버리는 거구나 하고 크게 느꼈어요. 3.
경제적 격차로 발생하는 미묘한 써먹함. 마지막으로 CC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CC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이 꽤 있었고 은퇴 후에는 소규모 개인 사업도 시작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었죠. 반면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은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어 늘 금전적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CC가 오랜만에 모였으니 내가 한턱 낼게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더니 그 친구가 표정이 굳어지더랍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난 뒤에 따로 연락이 와서 내가 돈이 많으니 우릴 내려다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예전처럼 더치페이나 내가 내면 다음에 내가 낸다 정도로 대등하게 가야지 너 혼자 술값이랑 밥값 다 내버리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냐라고 서운함을 토로하더랍니다. CC는 그냥 호의로 한턱을 낸 건데 그 친구 입장에선 옛날엔 다들 똑같은 월급쟁이였는데 이제는 너 혼자만 상황이 달라 보인다. 자꾸 내가 베풀면 우리 입장이 참 난처해진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거리 두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기도 하고 돈 쓰겠다는데 왜 저렇게 나오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10대, 20대 때는 비슷한 경제적 수준에서 지냈을지 몰라도 은퇴 후에 각자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그로 인해 알게 모르게 미묘한 감정들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CC도 친구 관계가 무슨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잘해주려고 한 게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는구나라고 깨달았대요. 그래서 요즘은 더치페이나 혹은 아예 검소한 메뉴로 함께 밥을 먹는다든지 모임 비용을 모두가 부담 없는 수준으로 맞추려고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더군요. 은퇴 후 친구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위 세 가지 사례에서 보셨듯이 은퇴 이후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역시 돈과 지위가 있어야 친구들도 붙어 있나? 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활 리듬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죠. 게다가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면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맥을 재정비할 시점.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변함없이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주고 내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을 잘 챙기는데 에너지를 쏟는 편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는 용기. 어떤 분들은 평생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이미 서로 다르게 변해버린 상황이라면 너무 고통스럽게 매달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다양한 동호회나 취미 모임 등 내 삶에 임하게 맞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보다 큰 즐거움을 찾게 되기도 하죠. 삶의 템포를 맞추려 노력하기.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걸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예전 친구들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맞춰 일정도 잡아보고 반대로 친구들이 제안하는 일정에도 기꺼이 참여하려 해보세요. 물론 체력도 달라지고 경제 상황도 다르지만 서로 조금씩 조율하다 보면 의외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접점이 보일 겁니다. 경제적 차이를 꺼내놓고 대화하기. 친구들이나 가족과 돈 문제로 마음이 상하는 게 가장 씁쓸한데 사실 이게 꽤 흔한 일입니다. 미리 서로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어떻게 비용을 분담할 것인지 합의점을 찾아보는 게 낫죠. 말 안 하다가 오해만 쌓으면 훨씬 더 크게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나를 먼저 돌보고 자기 존중감 지키기. 은퇴 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스스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 라는 식으로 자존감을 낮추는 거예요. 관계가 변하고 예전 친구들이 멀어지는 걸 오롯이 내 탓으로 돌리는 순간 우울감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난 살아온 경험과 역량이 있고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세요. 사실 은퇴라는 건 그 시기가 언제가 됐든 간에 누구에게나 큰 변화입니다. 경제활동을 중단한다는 의미도 크지만 동시에 내가 세상과 맺고 있던 수많은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직장이나 사업체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어쩌면
거기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레 떨어져 나가기도 하죠. 그것이 때론 배신처럼 느껴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은퇴를 경험했거나 혹은 은퇴를 준비하면서 친구 관계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변한 거야? 하고 울컥할 때도 있겠지만 그 변화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관계와 놓아야 할 관계가 점차 분명해지거든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 지혜, 그리고 내게 진심을 다해주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결국 은퇴 이후에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근간이 되니까요. 저 역시 주변에서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거나 새로운 삶의 방식 때문에 오해를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론 인생이란 게 참 그렇구나 하고 느낍니다. 끝으로 혹시라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를 하신 분이라면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계절이 있고 그 계절에 따라 떨어지는 잎도 있지만 새로 피어나는 꽃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부디 스스로를 잘 돌보시고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네요. 은퇴 후 들춰진 우정의 민낯을 마주한다 해도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편으론 그 시간들 덕분에 내 인생을 함께할 새로운 사람들과 보다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